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은 이 반도체와 바이오 안에서 담긴 담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조정을 받은 종목을 매수할 거냐 아니면 셀트리온처럼 갑자기 불이 붙은 종목을 매수할 거냐 이 고민을 가장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는 대결 내일의 테마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마와 종목에 대한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이제 제가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좀 고민이 많아지는 시장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민성 매니저는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아침부터 좀 수급이 개인 쪽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한 템포 쉰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시장에 대한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잠깐 쉬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체력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을 좀 미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전략 그대로 테마에 대한 순환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종목 지수에 우리가 연연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테마에 대한 순환 사이클을 기억을 하는 게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 종목을 따로 놓고 봐야 돼요? 네,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더라도 네. 올라가는 테마는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지수가 하락한다고 쉴까가 아니라 어떠한 테마에 우리가 선점하는 게 좋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힌트를 먼저 얻어봤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리뷰해야 할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M디바이스, 우진 다 신고가를 경신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M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단일가 걸릴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일가가 풀리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오고 목표가 이상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단일가가 풀리면서 좀 거래량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달성하고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수익을 챙기면서 2차 목표가를 좀 전략이 필요하다라 좀 바라보고 있어서 일단은 수익권인 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이되 2차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8,000원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비중을 줄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각도가 무서워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너무 네. 높은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신규 상장주가 신고가를 뚫는 거는 새로운 룸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간 윗꼬리가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저도 그래서 리스크는 조금 줄여가시면서 2차 목표가는 좀 여유 있게 바라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을 보러 유튜브로 와주신 시청자분들도 우진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지금 뭐니 해도 원전 안에서 대장주는 우진이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2차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달성을 해서 3차 목표가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담스러운 수급들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 커플링이 될 수 있는 우진을 선택할 거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세가 크게 분출하면서 2차 목표가 15,000원을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셔라.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될 거다라 말씀드리고 신고가를 연일 갱신했던 것처럼 우진도 여기에 대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 좀 보고 있고요. 윗꼬리도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큰 박스로 봤을 때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16,5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 좀 바라보고 있으니까 3차 목표가 16,500원 체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익절가로 수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은 뭐 크게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AS 해드리고 아직은 그냥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디바이스와 우진에 대한 전략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키워드 열어볼게요. 네, 계속해서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오늘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AI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혹시나 오늘 오픈 AI와 엔비디아가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한 거에서 그러면 좀 힌트를 얻으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전 세계는 여전히 AI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갈 수 있는 테마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한번 결정을 해봤습니다. 네, AI로 파생이 되는 섹터들이 많습니다. 뭐 반도체도 있고 데이터 센터도 있고 전력기기도 있고 많은데 오늘 어떤 테마를 첫 번째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테마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테마는 조금 이제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체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 테마 한번 체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메모리를 중심으로
그야말로 반도체는 슈퍼 사이클이 왔는데 역시나 이슈도 여기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D램이랑 낸드에 대한 가격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슈퍼 사이클이 고성능 D램뿐만 아니라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우리가 당장 이제 팔 이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왕의 기한이다 하면서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서 특히나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삼성전자까지도 슈퍼사이클에 도입이 되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부터도 우리는 반도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 좋다라는 얘기가 많고 긍정적인 뷰만 나오다 보니 장점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점을 모멘텀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장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재고 자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 극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 크게 찍힐 수 있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부 벤더 기업들도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가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을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테마가 됐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화끈하게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HBM이나 DDR, SSD, 이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실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실적을 찍고 올라가는 슈퍼사이클, 이제 원전이라든지 조선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도 쉬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많이 오른 것 빼고는 단점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라든지 이제 미국, 중국에 대한 좀 견제 속에서 수출 규제 이런 부분이 좀 글로벌적인 외교적 환경이 가장 커다란 단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사이클과 무관하게 심리적인 세론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정치적인 외교 상황에서 리스크가 있다는 점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HBM이라든지 첨단 공정 쪽으로는 이제 카펙스 투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여기에 대한 종목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반도체가 호황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테마는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한 데이터 센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주요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다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대통령께서 이제 블랙록 회장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벤트가 한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블랙록 회장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AI 허브가 되도록 적극 협력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 하더라도 국내에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더 확실하게 넓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기대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에 14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이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사이클이 좀 크게 움직여질 수가 있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 체크를 해봤고요. 장점으로는 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은 이번 블랙록 협력을 통해서 공급망 투자가 확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굉장히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AI 허브에 대한 정책 육성을 지속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블랙록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에 대한 정책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단점을 보니까 전력 공급이 적혀 있는데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전력기기 업체 입장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인프라 쪽으로는 맞는데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고 나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력 공급망이 확실하냐. 이게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좀 시설 투자가 더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이 인프라망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지금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흐름 AI입니다. 첫 번째 테마 반도체,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 선택해 주실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슈퍼사이클이 둘 다 포함이 되겠지만 오늘 또 이벤트가 나온 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를 골라주셨고 그 안에서 탑픽이 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약간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죠?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수혜를 받는다라기보다는 데이터 센터가 완공이 됐을 때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데이터의 환경에서 분석 솔루션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크게 움직일 수가 있고 많은 수주를 늘려갈 수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게 되면은 6월 달에 급등이 한번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SK랑 아마존이랑 같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소식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데이터 솔루션이 움직였던 이력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블랙롯에 대한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벤트로 한 번 더 움직일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차트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조정이 길어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거래가 가능한 종목인 건지 그리고 가격 전략도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생소하다 보니까 아쉽게도 넥스트 트레이드로는 접근이 안 돼서 내일 시초가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큰 차트로 봤을 때 추세가 나타날 때마다 좀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정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도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1차 목표가는 6,500원 제시드리고 여기 돌파 유무 확인하자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4,700원 제시드리도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오늘의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이제 만나러 가야 될 텐데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들어 제가 종목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종목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정말 좋은 결과 너무나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못다한 얘기는 네이버 밴드랑 텔레그램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체크를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오시게 되면은 오늘 말씀드렸던 데이터 솔루션도 제가 완벽하게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의 김민성 검색하셔서 입장하시고 네이버 밴드 공지사항이 있는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반도체 섹터들의 좀 주가 방향성을 좌우할 아주 또 큰 이슈잖아요. 그렇죠. 오전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럽게. 저는 오늘 미리 일부 나갈 자금들은 나갔기 때문에 네. 내일은 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할 구간은 없다라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수는 상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연연하지 않고 종목에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결과를 좀 더 극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 여기까지고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모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